저는 벌써 다 써버리고 없는데 그 학원비 결제해도 돼요. 학원에 책 사고 이런 거 해도 된다고요. 재난지원 가지고, 지원금 가지고. 또 4차도 준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4차는 아마 뭐 전 국민은 아마 안 줄 것 같아. 선별적으로 피해 입은 분 위주로 줄 모양이더라고요. 확실한 거나. 그리고 예? 서울? 서울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 주는 게 아니고 4차는. 서울은 안 줬어요. 서울은 선별 전부 다 준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울산하고 몇 군데만 전부 다 주고요.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주서 그런가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은 1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요. 또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게 통계라는 게 좀 그래요. 통계라는 거 묻는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통계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교환 계약,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했죠? 매매만 하고요. 단 외국인 특례에 의하면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도 외국인은 해야 된다고 했죠? 특별히 예외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외국인 특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교환도. 외국인 특례란 말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물론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되죠. 임대차도. 그건 별도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일부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는 별로 개업공개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한 걸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대부분 전입신고는 거의 다잖아요. 이제 뭐 중국 동포들이나 이렇게 완전히 월세로만 있고 이런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합니다.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소가 시흥시 105세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거 아파트 중개 쓰면 서울시 무슨 구에다가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구청까지 갈 필요 없고요. RTMS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해당 시군구 체크하면 돼요. 해당 시군구를 클릭하면 된다고요. 그럼 그냥 그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신고관청입니다. 등록관청 X. 지적법에서는 소관청이라고 하죠. 그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만약에 건축법에서 허가관청은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건축 허가는 원칙. 물론 뭐 시도의사가 허가하는 것도 있고 예외는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이죠.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X. 제출은 서식에 의하면 1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명이 가면 1명은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취지는 그냥 1명이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X. 서명 및 날인 X. 두 군데 틀렸죠?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날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체 없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6번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부동산 권리관계는 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했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은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13번에 있습니다. 이게 권리관계에 신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권리관계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권리 이전 내용 그리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권리관계 들어가고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권리관계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격 신고할 때 권리관계 신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해제 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처벌 규정이 있고 개업공개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다고 했죠. 해제 신고도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8번 오고요. 9번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검증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중도금 지급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신청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 14번 정정신청, 암기 프린터 15번에 변경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기일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그래서 10번 틀렸고요. 11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그 모두 다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지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거래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는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 못하죠. 소속공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필요 없습니다. 1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좀 어려워요.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매끄럽진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계약을 외국인이 체결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한 번 같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2번씩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특례는 60일 이내죠. 그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3번 틀렸고 14번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보유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있죠. 오늘 했잖아요. 이거 암기 프린트 27번에도 있고요. 60일이 아니고 6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15번 외국인 특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특별보호구역은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미리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허가 못 받으면 무효입니다. 계약 등기 안 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신고는 신고 안 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태료만 받으면 된다고요. 사후 신고니까. 15번 오고요. 16번 국적이 변경되면 계속 보유 신고 60일이 아니고 6월 이내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제가 아까 미셸 위를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했으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X고요. 17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전부 2분의 1이죠.
암기 프린터 우리 26이 아니고 56 맨 마지막에 56에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있어요. 2분의 1 동그라미 7번 밑줄 체크돼 있죠. 체크돼 있는데도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자꾸 밑줄 치보고 이거 시험 볼 때까지 프린터 못 가져가요. 또 너덜너덜해지면 한 번 더 프린터 출력해야 된다고요. 계속 보시라고요. 뭐 지금 이것만 잡고 어떤 분이 5일 동안 이거 암기 다 했다더라고요. 바람직하잖아요. 그거는 5일 걸린데 이거 다 암기하려니까 2장 5일 동안 민법 공법도 안 보고 이것만 암기했다가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암기 다 했다고 안 보고 7개월치 보니까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냥 수업할 때 찾아보고 또 잊어먹고 찾아보고 계속 반복해야 돼. 이거 한번 암기했다고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안 가요. 저도 지금 요즘 저 치매 있는지 검사해 보고 싶어요.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다르다더라고. 치매는 이걸 보고도 뭔지 모르는 게 치매고 건망증은 보면 아는데 안 보면 기억이 안 나서 저도 건망증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깜빡하면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돌았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기억 안 나는 게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일주일 있다 또 오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저는 매일 보는데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조금만 딴 생각하면은 16번 X고요. 60일이 아니 6월이고 17번 O고요. 18번은 허가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었어요? 1개월. 1개월이 45번에 암기 프린트 4번부터 8번까지 있죠?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1개월이 다 1개월인데 다만 그게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35번에 8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35번에 8번. 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다 1월이라고 했잖아요. 5개가.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또 30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했더라고. 흥분해가지고 뭐 30일이나 1월이나 그게 그기지 뭐 그렇게 따지냐. 아니, 저도 따지기 싫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X라고 30일 써야 될 자리에 1월이라고 하면 그럼 뭐가 다르냐 말해봐라 하는데 1월은 28일도 가능하고 29일도 가능하고 31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1월이라고 하는 것보다 30일이 더 공정한 숫자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아직도 법에 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30일 X입니다. 18번 19번 선매는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감정가격. 지금 19번 20번 시험에 잘 나와요. 불허가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죠. 단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선매는 먼저 사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금 공시지가로 7천만 원에 내가 먼저 사겠다 하면 아무도 협의가 성립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은 시세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 근데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좀 사달라고 할 때는 싼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이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